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인플레 불안 굉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랐죠. 그래서 그런지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권고가 나왔습니다.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지금 고조되는 시점이고, 그런데 미국 국채 수익은 낮아진다. 이런 여러 가지 모순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 결정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시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현금을 좀 확보하며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했습니다. 크레이머는 조만간 시장 방향성이 좀 더 확실해지면 만회가 가능하다면서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팔하고 엔비디아, 그다음 AMD 같이 자기가 장기간 선호했던 종목도 지금은 사는 걸 별로 권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 얘기는 이 세 가지 종목은 경기가 좀 더 명확해지고 시장이 많이 불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빠질 때 사고 싶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종목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청나게 뛰었고 인플레가 치솟는 동시에 또 채권 수익률도 계속 떨어지는 이유를 지금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더 많은 통장료를 얻을 때까지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고 거듭 권고했습니다. 투자 규제, 워런 버핏도 분기 수익이 6분의 1 토막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도 역대 최고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신이 전한 걸 보면요, 버크셔 해서웨이 3분기 주식 장부상 이익이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원 정도로 아주 크게 줄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는 248억 달러, 한 6분의 1 정도 줄어든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주요 보유 종목인 애플,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보통주에 대한 미실현 이익이 낮아진 게 이렇게 순이익이 감소한 주요 원인인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3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뉴욕 증시가 조정된 것도 영향을 받았다고 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근데 조금 설명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분기 실적은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 같은 수치가 회계에 아주 익숙치 않은 개인 투자자들을 극단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핏이 진짜 실적이라고 강조하는 게 영업이익인데 이게 3분기에 64억 달러를 넘었다. 그래서 한 해 전보다 18% 늘어났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회사 쪽 얘기는 이렇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조금씩 진정되고 경제 재개도 지금 계속 탄력을 받는 바람에 철도, 그 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보험 섹터가 반등한 덕택인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로이터도 글로벌 공급망 병목만 없었어도 버크셔 해서웨이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글쎄요,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CNBC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3분기 현금 보유가 1,49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7조 원, 기록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버핏이 지난 몇 년 동안 대규모 인수합병을 한 건도 하지 않은 탓도 크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밸류가 전반적으로 기록적으로 뛰었고 또 인수합병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인 겁니다. 반면에 자사주 매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3분기에도 76억 달러를 바이백을 했는데요. 지난해가 역대 최고치였죠. 247억 달러였는데 올해도 지금 3분기까지 202억 달러니까 굉장히 많이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인플레 걱정들이 많으신데 연준 금융안정보고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8일 공개된 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인데요. 시장 참여자의 70%가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 사이에 가장 큰 우려를 인플레하고 긴축 기조를 꼽은 걸로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변이 바이러스하고 중국 규제 강화 우려는 조금 순위가 밀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인플레 우려 비중이 커진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정상적인 걱정거리에 신경을 쓴다는 의미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델타 변이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재확산으로 인한 그 공중보건 악화는 금융 시스템의 단기적인 악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은행들은 자본이 적절히 확충이 됐고 또 기업하고 가계 부채 취약성 지표도 대체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는 평가도 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한 그 투자 열기 속에서 그 밈 주식 변동성이 커진 건 그간의 금융 안정성에 제한적인 영향을 줬지만 확실히 일부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경제 회복세가 지체될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심리가 높은데 이게 빠르게 가라앉으면서 시장 불안정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에머스트 피어폰트, 스티븐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인데요. CNBC하고 지난 9일자 대담을 했는데 지난 몇 달의 시장 주제는 인플레 압력 확대였는데 지난번 인플레는 몇 가지, 지난번 같은 경우만 해도 인플레가 몇 가지 부분에만 한정이 됐지만 이제는 주거비도 그렇고 서비스 쪽으로도 더 많은 부분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년 1분기에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3월부터는 연율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이 좀 둔화되기 시작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했습니다. CNBC는 그러면서 그 인플레 둔화 정도가 임대료하고 의료비 추이에 좌우될 거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10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엄청났죠. 6.2% 연율 대비. 이게 이제 1999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폭이 뛴 겁니다. 시장이 좀 놀랐습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 경제학 그 석학들이 그거 봐.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식의 그러면서 연준이 인플레에 좀 허둥거리는 것 같다는 그 지적을 했습니다. 오바마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던 제이슨 퍼먼 그 하버드 교수인데요. 연준이 내년에 시험대에 오를 거다. 그동안에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틀린 게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은 그거 상황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이미 인플레가 많은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은 상태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인플레에 뒤처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심각한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더 빨리 완화 기조에서 벗어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걸 교수도 CNBC하고 대담을 했는데 연준이 인플레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조만간 고삐를 더 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은 연준이 인플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더 진지해져야겠다. 이렇게 이제 연준이 그런 그 견해를 시사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증시가 덜컹거릴 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은 올해 마지막이죠. 12월 14일부터 15일 열리는 그 FOMC에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시걸 교수는 그 10월 CPI 보고서를요, 골칫거리 보고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파월 의장, 연준이 최근에 언급한 것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인 인플레를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지난 10일자에서요, 10월 CPI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에 뭐 인상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큰 폭으로 얼마나 빠르게 인상할지 그쪽으로 확실히 빠르게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JP 모건은 그 공급난이 좀 완화될 걸로 보고 그래서 그 지금 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순환 자산이 빠질 때 사라고 했습니다. JP 모건은 글로벌 공급망 압박이 완화되는 추세가 이제 계속이 되면은 S&P 지수 종목이 지속해서 견고한 수익 성장하고 마진을 기록할 거다. 그러면서 일부 핵심 기업은 공급망에 대해서 고무적인 가이던스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급하고 노동력 부족이 일시적으로 또 대유행 진정하고 함께 점차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겠냐고 했고요. 글로벌 공급망 병목이 내년 상반기에는 해소될 거다. 그렇게 되면 그때쯤 S&P 지수가 한 5,000선에 도달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조금 올라서 4,649.27을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나이키하고 코카콜라, 랄프 로렌, 제너럴 밀스, 그 다음에
VF 콥 같은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JP 모건의 그 다우존스에 내놓은 분석이 있는데요. 경기 순환 종목이 떨어질 때 사라고 또 조언을 했습니다. JP 모건은 백신이 어린이까지 접종이 시작이 됐고 또 대유행도 물론 지역따라 좀 상황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제됐던 소비자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기업도 설비 투자하고 재고 확충을 본격화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뉴욕 그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는 리서치 그 부문이 그 리버티 스트리트 이코노믹스인데요. 지난 9일자 분석에서 그 미국의 신용카드 사용 패턴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신용카드 잔액 증가도 2분기째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신용카드 사용 패턴이 정상화되는 걸로 돌아간 것 같다고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월가에서 암호화폐가 이제 불가피한 대세가 됐다는 그런 뭐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이제 뭐 그 큰 손들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비크람 판딕 이 사람은 이제 시티그룹 CEO를 지냈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술 투자 전문 오로젠 그룹이라는 걸 창업을 한 사람인데 비즈니스 인사이더 지난 그 8일자가 전한 그 싱가포르 핀테크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가의 모든 대형 은행하고 증권사가 늦어도 3년 안에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발언은 이른바 굴뚝 금융산업도 이제는 디지털 자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뒷받침하는 걸로 그렇게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록, 마스터카드, BNY 멜론 같은 그 금융사들은 이미 암호화폐를 다루기 시작한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또 애플의 그 팀 쿡 CEO도 그 NIT 주최 컨퍼런스에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진행자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을 긋기를 애플 투자자들을 이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회사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사지는 않겠다. 그리고 또 가까운 장래에 그 애플페이에 가상화폐를 연계시킬 생각도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시장 관심들이 조금씩 모아지는 이른바 대체 불가 토큰 NFT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이걸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흥미가 있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헤지펀드 그 운영자 시타델의 그 켄 그리핀 이 사람 상당히 영향력이 있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대체할 거다.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 전문가죠. 왜냐하면은 그 비트코인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또 그 거래도 늦다는 겁니다. 그게 걸림돌인데 반면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그 암호화폐는 에너지 소비도 적고 그 훨씬 그 거래 속도도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블록체인이 만능은 아니다 아직은. 매우 흥미로운 기술이면 틀림없는데 특히 또 전 세계에서 그 분산화되어 있는 원장을 유지할 강력한 수단인 건 맞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대부분의 문제를 볼 때는 우리를 만족시킬 아직은 그런 해결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래 결제 시스템이 그 중앙은행들이 지금 만지작거리는 그 디지털 달러 같은 그 디지털 화폐를 바탕으로 새로 구축되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 블룸버그 통신 보도인데요. 이걸 하나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살짝 전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2월이 이제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죠. 그래서 지금 파월을 연임시킬지 아니면 브레이너드 여성이죠. 이 사람을 이제 새로 뽑을지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고심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소식 통일 얘기는 백악관에서 이제 최근에 그 작년 10월에 그 파월이 그 자기 주식 그 지수
주식지수 펀드에서 있던 그 종목을 좀 처분을 했죠. 그게 말썽이 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연임시키느냐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백악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거 그 임명 문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월이 이거 연임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에 또 뒷받침을 했는데요. 자, 뭐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조금 새로운 소식으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